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수급에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급 분석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너만 안 꺾이면. 네, 엔비디아는 미국장이 하락하든 오르든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0대, 20대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 보면은 네.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아들, 이렇게 딸 있으면은 내가 너만 믿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나?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너만 믿는다. 내 엄마가 네. 그래서 엔비디아만 보고 진짜 어제도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네. 예, 근데 엔비디아는 또 오르고.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흐름 보면은 5일선 또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흐름 좋은 기업들은 5일선 또 3일선에서도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바로 또 신고가 나오고 필반이. 그래서 참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 또 그쪽으로 또 수익률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 달리는 종목군들이 많긴 하지만 네, 엔비디아가 좀 강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참 매매할 종목군들이 여전히 있고 앞에서도 좀 살펴봤지만 GTC 그 연구 개발자 회의도 있고 그래서 참 엔비디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TC 일정이 18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관련한 재료들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GTC에서는 어떤 걸 관전 포인트로 혹시 보시는지? 엔비디아 관련돼서 정말 이제 신기술이나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진행 과정들 AI 가속기도 그렇고. 네. 근데 하나 더 이제 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관련된 그 임원이 또 CXL 오늘 또 이제 워낙 강하니까 그 인사 임원이 나와서 또 이제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26일, 27일에는 또 이제 mem콘 2024 그래서 이제 세계 반도체 학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또 삼성전자가 또 이제 HBM뿐만이 아니고 CXL. 그러면 이제 CXL 관련된 거는 2주 연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CXL이 이제 제2의 HBM이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디램의 용량도 한계를 또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CXL 기술을 접목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조금 이제 HBM 관련돼서 좀 뒤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CXL이 그래서 좀 더 부각받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GPU와 함께 옆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기술로 HBM이 지금은 대세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대세를 잡기 위해서 또 기술 발전한 형태들을 미리 시장에 선보이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GPU가 부족한데 그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선보이는 NPU라든지 뉴로모픽이라든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요. 아니, 너무나 이제 긍정하다 보니까. 그쵸. 이게 아니고요. 공감하시는 거군요. 완전 공감하죠. 그런 기술 초격차를 계속 우리가 또 멈추지 않고 보여준다면 큰 꿈인가요? 엔비디아의 자리를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네네. 그런 미래를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리벨리온이나 정말 그 AI 스타트업, AI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그때 창업한 기업들. 그래서 그 기업들 나중에는 훗날에 또 이제 상장하는 내년 이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쪽 기업들이 경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GPU가 아니고 이제 NPU 시대에 돌아가면은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이 어릴 때보다 더 돋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쟁력업,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 아마 좀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GTC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생성형 인공지능뿐 아니라 로보틱스, 항공우주, 농업, 자동차, 운송, 금융, 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 GTC 2024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특징 보면은 좀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속도 조절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고,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과거에도 통계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좀 컸었다. 대선이 있었던 그 3월. 그래서 속도 조절, 변동성 좀 그런 이제 전략에 있어서도 현금 비중을 좀 얼마나 참 가져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즌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 속도 조절 그게 또 이슈로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선에 이제 본선 모드가 이제 돌입이 됐다는 것도 좀 이슈로 뽑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슈퍼 화요일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정말 앞으로 많은 뉴스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선 모드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도 이슈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또 소부장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코스피 지금 0.6%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반 이상이 더 많거든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상승보다 2배가 더 많고, 2배 더 많고.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별 하락 종목 수가 정말 많다. 그래서 좀 체감 지수는 좀 이렇게 극과 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제 주위에 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주식으로 좀 돈을 벌고, 네. 좀 이렇게 자랑을 하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좋은 거긴 한데, 그동안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는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네, 저도 주변에 엔비디아 주주분이나 비트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 네네. 있어요. 네네. 또 제가 아는 증권방송 아나운서는 그 둘 다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수익 나면 좋죠. 똑똑하다. 네. 근데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흘러가나?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 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시그널상. 네네네. 네, 휴먼 인덱스 HI라고 해갖고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이제 민감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수는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코스닥 675도 돌파 못하고 875도 돌파 못하고 있고 코스피도 좀 그래서 하여튼 체감 지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네. 코스닥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참 지난 한 주 동안은 기관만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계속 팔아요. 네, 양시장에서. 예. 그래서 외국인 선물로 인해서 기관 투신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현물 쪽 코스닥의 매도, 기관 매도는 오늘도 한 또 6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끝도 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기관은 최근 일주일 동안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했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했었는지 그런 좀 특징 이슈를 좀 뽑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은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샀고, 이렇게 순매수 1위서부터 20위까지.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방산 관련주들을 눈에 띄게 샀다. 그래서 몇 종목 살펴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LIG 넥스원이 있고요.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밑에는 또 현대로템도 있고 그래서 기관과 다르게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물론 밸류업은 기관처럼 공통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방산 쪽을 매수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쪽을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소부장 종목을 좀 샀어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근데 기관은 소부장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고 또 외국인은 소부장도 사긴 했지만
바이오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은 바이오 네. 쪽에 지난 일주일 동안요, 알테오잔 매수했고요, HLB, 또 그리고 ABL 바이오, 네지온, 뭐 루닛도 있고 오늘 상승하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보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부장도 샀지만 외국인은 바이오도 샀구나.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랑 코스닥을 살펴봤을 때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방산,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를 사면서 외국인도 좀 수익률 제고에 좀 적극적이었다. 그런 한 주였다. 네, 좀 그런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 한 주 동안 수급을 봐도 기관은 양대 시장 팔고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또 명과 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지금 오늘장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번 주 내내 그랬거든요. 네네. 예, 내내 그랬고 또 이렇게 상승하는 쪽이 있지만 또 암도 있습니다. 명과 암이 뚜렷한 이 시장에서 또 수급의 상상을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떤 변수로 볼까요? 네, 몇 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유럽연합에서 애플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달에 또 이제 뭐 빅테크들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뭐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애플은 지금 흐름이 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뭐 2조 7천억 원. 네, 그리고, 제레미 시겔 그 와튼 스쿨 교수가 뭐 증시 좀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워렌 버핏이 좀 이제 경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뭐 당장 조정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이제 과거에 뭐 금융위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며칠 전에 또 제레미 시겔 국내 증시 연휴 때 얘기를 했는데, 뭐 투기적 거품이 좀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중에 좀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은 좀, 네, 좀 뭐 세게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도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단독 뉴스로 뭐 재개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니다. 그래서 예. 이제 뉴스가 나왔죠. 아직 원래 결정. 6월까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딱 못을 박았는데 이게 논의가 3월 13일부터,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온 뉴스예요. 다음 달 13일부터 그래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쪽에서 이제 뭐 금감원 감담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논의를 해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뭐 분위기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공매도가 다시 될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 사실 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나 그런 뉴스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저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여서 공매도 재개 이슈도 다음 주부터는 뭐 그런 관련된 간담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관심이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금감원장이 증시 활성화는 생존의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네. 부동산이 지금 좋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이 팽창시키기도 어렵고 그런 여력도 안 된다. 그래서 뭐 힘든 부분 많잖아요, 여전히. 사실 대통령이 연초에 2번 거래소를 갔습니다. 네네. 새해 첫날에 갔고 중순에 가면서 그때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내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도 상생금융의 그 하나의 방안으로 기회의 네네. 사다리가 증시가 돼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증시에서 이제 서민들이 배당받고 분배받아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참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더 그러면 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중산층들이 많이 좀 이렇게 맞아요.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산층이 두터운 게 근데 얇잖아요. 얇죠.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더 얇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 활성화는 참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뭐 대만도 밸류업하고 있고 일본 작년에 우리나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증시 쪽에 굉장히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 이거는 뭐 단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국내 증시, K 증시에 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월별 순유입액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그래서 밸류업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 여전히 체크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가 지난 4분기에 QOQ로 한 24.5% 이제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 1분기는 비수기예요.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4분기도 성장했는데 4분기에 이어서 QOQ로 이번 1분기도 한 매출이 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제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1월 달에 뭐 낸드 플래시가 참 힘든데 낸드 플래시 포함해서 전체 메모리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고 그리고 또 갤럭시 S24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 시리즈 중에서는 최단 기간에 100만 대 팔려서 정말 그 엑시노스 과거에는 또 발열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 큰 문제 없어야 되는데 회사 안팎에서 굉장히 호평이 있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가 결국에는 파운드리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쪽에 호평이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도 우리 엑시노스 보지 않았냐.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도 AP 관련해서 영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뉴스로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어제 나온 또 뉴스인데 구글 차세대 폰의 칩, 삼성 파운드리가 좀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경쟁력에 관련된 뉴스가 이번 주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반도체 얘기할 때.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젠가 그저께인데 2월 달에 단독 뉴스로 나왔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엔비디아의 12단 HBM3E 샘플을 공급했다는 뉴스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GTC 2024에 삼성전자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근데 이게 18기가가 아니고 이제 36기가 이제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HBM3E 관련된 소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도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그 행사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NCM 수출 일평균 수출 금액 증가세도 짚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네네. 예, 그렇죠. 지지난주. 벌써 예, 그때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 사실 배터리가 바닥에서 엄청 주목을 받았는데 주 중반에는 좀 양분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하는 건 하락하고 가는 것만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하락하던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배터리 셀 쪽에서. 네, 오늘 삼성 SDI가 지금 10% 상승하는데, 네. 뭐 인터 배터리 다녀온 분들의 뭐 후기도 벌써 오늘 지금 딱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늘 워낙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졌어요. 또. 네, 그래서 예. 어디 블로그, SNS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네네. 있는데, 전고체랑 LFP 배터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전고체가 오늘 다시 한번 부각받는 상황이고, 뭐 분차트를 보니까 삼성 SDI도 3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거래량이 붙는 모습이라서, 그래, 뭐 40만 원 좀 안착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네.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 테슬라가 또 급락을 했지만, 뭐, 급락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안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투심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힘든 구간도 좀 벗어나고 있고, 1분기에 또 실적도 좀 개선될 거다라는 것을 뭐 I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2차 전지 내에 이제 소섹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네, 또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네. 그런 것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있고, 네. 또 이제 코스피에서의 뭐 LG 엔솔이나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등등이 또 그동안 좀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하다.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완전히 끌고 가기보다는 순환매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특징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방산 쪽을 좀 많이 샀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항공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방산 수출 작년보다 한 50%, 54% 이제 넘게 이제 올해 이제 수출 목표 한 200억 불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에는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요쪽 LIG 넥스원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2월 8일부터 외국인이 이틀 빼고 연일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한 달 요 사이에 한 5%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오늘 그쵸.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예. 계속 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LIG 넥슨을 또 통상본부장이 어제 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뭐 수출 증대 논의를 했는데, 뭐 수은법 개정한 것도 있고 뭐 긍정적이고, 또 이제 뭐 아랍권 FTA 체결돼서 그쪽 또 수출 확대도 긍정적이고, 또 이웃 국가의 방위비를 딱 살펴보니까 엊그제 뭐 중국 지금 경제 안 좋은데 또 한 7% 이상 증가시켜서 한 309조 원, 300조 원을 처음으로 더 이제 방위비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안이 한 1,000조 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7조 2천억, 71조 원을 이제 방위비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71조 원을 증가시킨다고 하다. 근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 방산도 그렇지만 우주항공, 우주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상장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엔 또 이노스페이스 이제 상장할 건데, 주관사 이제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작년 프리-IPO에서 한 2,5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우주 산업 경제, 우주 경제 올해부터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도 상반기에 상장 기대감이 있고, 또 그렇죠.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을 할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사도 이미 정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이랑 KB증권 정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우주항공 분야 이제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시켜서 이제 세액 공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방산은 우주항공과 연계해서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계속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 조정이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좀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올 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이 너무 특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우리나라의 방산산업 빼놓지 말고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수급 종목. 그래서 양시장에서 살펴보면은 현대 어제 기아가 신고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현대차도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10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LIG 넥스원인데 외국인이 어제까지 7일째 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외국인 수급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덴티움 어제까지 7일째 기관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SK 스퀘어 외국인이 13일째 사고 있는데 1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빼고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너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SK 스퀘어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좀 중장기 플레이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 연기금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데 2월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크래프톤 외국인이 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빼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관심 필요한 거죠. 그중에서 크래프톤은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 어제 코스닥 기관 순매수 1위였는데 외국인이 6일째, 기관이 4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좀 주춤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하고 있고, 클리오 외국인이 6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또 GI 이노베이션 기관이 4일째 매수하고 있고, 인텍플러스 기관이 어제까지 11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좀 올라와 있지만 수급이 좀 지속되고 있고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기업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기업 밸류업, 방산, 자동차, IT, 장비 등등 이렇게 수급 특징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상상한 종목 한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ABL 바이오를 뽑았는데요. 오늘은 좀 개파락이 나와서 또 어제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한 2, 3일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종목은 2, 3일 쉬고 가고, 조금 그래도 좀 주춤한다면 1, 2주 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강한 종목은 뭐 3일선, 5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도 좀 단기적인 그런 이평선에 지켜지는 여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뭐 삼성, 마루지수도 움직일 정도다 보니
시가총액 가릴 것 없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AACR 참여해서 뭔가 좀 이렇게 보이려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4월 5일에서 4월 10일인 거죠. 근데 ABL 바이오도 그 이제 참석해서 뭐 차세대 물질 이중 항체 항암 파이프라인 이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제 ABL 바이오도 공개를 하지만 또 유한양행과 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있죠.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그걸 또 유한양행이 AACR에 참석해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또 중간 결과도 좀 긍정적인데 한국과 호주 외에 또 미국으로도 시험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2년 전에 ABL 바이오에서 2022년 1월 달로 기억하는데 사노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퇴행성 뇌질환 신약 후보 물질 ABL 301인데 그게 그 당시에 라이센싱 아웃 규모가 1조 한 2천억 원이 되거든요. 근데 계약 금액 900억 원이었고 이르면 치료제 이 부분 치료제 임상 1상이 올해 말에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한 게 임상이 끝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르면 올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중항체 항암제 ABL 301 아니고 이제 101인데 이게 상반기에 대장암 이상 결과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대장암이고 내년에는 이 부분 담도암이 중요할 것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담도암이 내년에 임상 이상 결과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올해부터 굉장히 중요하구나. 상반기 또 내년 또 이르면 또 이제 유한양행과 또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좀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도 살펴보면은 작년 11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400억 원씩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900억 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ADC 관련주 가운데 오늘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4에서 5% 하락하는데요. ABL 바이오 올해와 내년 주목할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2%대 하락입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